왜 유럽의 북한이라고 불리는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혹시 벨라루스와 북한 인연이 좀 있었습니까? 러시아가 91년도에 그 소비에트 연맹이 해체가 됐잖아요. 89년도에 제가 모스크바에서 민스크 기차 타고 갔는데 출장을 갔어요, 3명이서. 근데 모스크바에서 민스크까지 기차로 7시간까지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냥 작은 러시아, 작은 모스크바 그런 느낌이었고 모스크바는 그래도 독일군이랑 침략도 파괴도 안 받았잖아요, 모스크바는. 그래서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벨라루스는 거의 독일군이 밀어버려서 그냥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 있죠. 구소련 아파트들 그런 거. 약간 그 소련 같다는 느낌을 뭘 받았는가 하면 북한 사람들이, 북한 외교관들이 러시아 가면 항상 모서리 털모자라는 걸 사요. 평양이 너무 추우니까 털모자 안 쓰면 머리가 얼얼하거든요. 민스크의 중앙에 구미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모스크바 가도 구미라는 백화점이 있거든요. 그게 구경백화점이라는 소리인데 사람들이 줄을 쭉 4층까지 서 있는 거야. 우리 신나서 그냥 4층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다 모자 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려니까 거기 채찍이 하지 말라고 막 소리 치는 거예요. 여기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명한테 20달러짜리 달러를 보여줬어요. 여기 한 3명이 그랬더니 다와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모자 3개씩 사가지고 나왔는데 막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배치기를 판매원들이 막 러시아 얼마나 막 뭐라 그러니까 또 직설이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네가 뭔 상관이냐. 근데 그때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모스크바보다도 좀 못 살고 좀 고풍스럽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도시같이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아, 이 나라도 뭐 별로 별 볼 일 없는 나라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해외 출장 간 곳은 벨라루스였어요. 2006년도 벨라루스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 두 나라 사이 투자보호 협정과 이중과세 보호 협정을 맺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정부 대표단 일원으로 제가 그 나라를 방문했댔어요. 아, 그때 관계가 있었군요. 예. 근데 그때 본 벨라루스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진짜. 그리고 사람들 자체도 참 온순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좀 마피아 이런 기질이 있어서 막 갈기는데 그 실제로 저희가 지금 벨라루스 가느라고 모스크바 공항에 내렸어요. 네. 그래서 대사관 차가 외교 대표단 차가 나와서 도로로 질주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따라오는데 비켜주지 않고 우리 외교단 차가 계속 갔어요. 근데 앞지르면서 따라오면서 이 마피아이들이 창문 내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지. 예. 맞아. 근데 벨라루스로 넘어가니까 벨라루스 사람들은 벌써 차가 초고니까 차를 쫙 양보해요. 와.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북한하고 이 벨라루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좀 교류가 좀 있었나요? 1992년도에 북한과 벨라루스는 외교 관계를 설립했어요. 2000년대 전반 후반에서 벨라루스와의 관계는 기본 트럭, 트랙터 이런 거를 벨라루스가 북한으로 납품했고 그때 제가 저처럼 정부 대표단으로 갔을 때 벨라루스 트랙터 공장을 방문했어요. 예. 그걸 보여줬는데 벨라루스 트랙터 공장과 북한 트랙터 공장의 창설 역사는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벨라루스는 기술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해서 엄청 발전된 트랙터들이 나와요. 네. 근데 북한은 아직도 80년대식 트랙터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김철성 우리 선생님은 점잖게 이제 트랙터 얘기만 하셨지만 네.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민낯을 제가 좀 얘기할까 합니다. 뭡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북한 같은 이 국가에게는 기회의 땅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 엄청난 재래식 무기들 우크라이나에, 벨라루시에, 북한말로 곳곳에 은닉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북한이 러시아산, 그러니까 소련제 무기죠. 러시아산 대공 방어 미사일 S-300이죠. 그리고 그때 북한이 제가 알기로 요 무기 확보해서 이집트에다가 이 무기에 파는 이 중개 또 업을 했거든요. 근데 또 돈을 쏠쏠히 북한이 제가 재미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철성 부대표님이 요 활약은 빼시고 트랙터 얘기만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때 벨라루스 경제무역 대표부에 김정순 대표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이자처럼 S-300 대공 미사일을 들여오는 거 엄청 공헌을 했는데 그때 대표부 위원회를 열었어요.
거기에 벨라루스 장군들과 우크라이나 장군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장군들을 초청하니까 그분들은 다 술을 좋아하잖아요. 예. 술 40도짜리 3박스를 넣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이제처럼 술을 다 먹였어요. 예. 먹여서 그다음에 술 마시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다 자 술 이제 마셨으니까 자 사인해라. 이 수출 계약서에 빨리 채수니까 이 사람들은 뭘 수표하는지도 몰라요.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정순 대표는 보드카 3병을 마시고 그냥 떨어지지 않고 계약서를 수표하게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해냈어요. 벨라루스 장군들과 우크라이나 장군들한테는 계속 술을 컵으로 거저 마시게 하고 버닝컵에는 맹물을 마시자 하고 떨구고 이겼어.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에 그분은 이자처럼 S-300을 들여보내서 북한의 국방공업 발전에 이바지한 그래서 영웅칭을 야. 결국은 그거는 우리 쪽으로 보면 안 좋은 거네요. 안 좋은 거죠. 대한민국에서 보자면. 미사일을 가져간 거. 근데요, 이제 김철성 부대표님도 경기 외교관이셨잖아요. 네. 혹시 직접 이 벨라루스로부터 들여온 물품이 있었습니까? 제가 2007년도에 국가안전보위부 대동강 기술합작회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로부터 은밀한 수입 요구권을 받았는데 그게 더 은밀한 수입 요구권을 받았는데 그게 벨라루스산 엑스레이 세관 검사 설비예요. 야, 이거 묘하다. 그런데 이자처럼 그 설비가 이자처럼 벨라루스는 기계화 강학 부분에서는 발전했어요. 북한으로서는 신우주 세관에 지금 세관 검사 엑스레이 설비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설비는 북한이 자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배출돼요. 네. 아마 지금 그때 드나들었던 많은 신의주로 다니는 사람들은 방사능 피해를 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단 난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쓸 수는 없고 그러다 나니 벨라루스 설비를 좀 들여자 네. 하고 문의가 왔는데 외부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나니까 그땐 무산된데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벨라루스산이 아닌 중국산을 수입해서 설치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부터 교류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시 한번 손잡는다라는 거는 지금 끈끈해지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편의를 봐준 거거든요. 한쪽은 영토를 제공해줬고 북한에서는 병력을 보내서 쿠르스크 탈환 작전은 정말 북한 병력 아니면 러시아 혼자서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젊은이들의 목숨을 가라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북한하고 벨라루스도 지금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사실 벨라루스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뭘 없어요.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7월에 벨라루스 외교장관이 최초로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꿈틀꿈틀 돼요, 양쪽이.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게 작년 10월에 최선희 외무상이 갑자기 벨라루스를 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왜 가지? 이랬는데 그때가 이제 유라시아 안보회의 민스크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 회의에 참석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최선희가 김정은의 또 방북 초청 의사 이런 거를 또 한 번 다시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불꽃이 일더니 이번 이제 평양 방문까지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랬네요. 앞으로는 점점 더 친해질 것 같아요. 이 양국 정상 행사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벨라루스의 신임 대사를 파견합니다. 정상회담 이후 보름 만에 북한이 대사를 보내요. 이 이름도 나왔어요. 신임 대사 이름이 대외경제상 부상을 낸 걸로 알려져 있는 지경수 신임 대사예요. 대사가 7년 만에 바뀐 거지 않습니까? 원래 2019년에 벨라루스 주재 초대 대사로 주종봉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었습니다. 이 사람이 외무성에서 러시아 담당국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주종봉이라는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 별명이 주종뱅입니다. 그래서 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종봉이가 나갔다가 지금 7년 만에 교대를 하는 건데 이 지경수라는 사람은 이게 새로 임명됐다는 것 자체는 벨라루스와의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는 그런 북한의 우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게 아니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북한과 벨라루스는 어떻게든 만날 인연이었던 것 같은데 이 게다가 이제 두 나라 배후에는 또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러시아를 빼면 벨라루스랑 북한이 만나든 브루스를 추든 우리가 하등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허락 없이는 만나지도 못해요. 러시아 입장에선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서부전선 역할을 하는 거고요. 북한이 러시아의 최남부전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앞으로 향후 북한과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이 삼각관계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국가 모두 다 반미 연대라는 기차에 모인 국가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이 그 사이에서 꽤 나름의 반미 기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지난 전승절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하면 인구가 몇이고 땅 넓이가 몇이야. 이야, 지구의 반을. 사실 지위가 좀 역전됐죠. 이제 벨라루스하고 북한하고.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만 해도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푸틴의 유일한 후견국, 지원국이었잖아요. 심리적으로 뭐 별로 해줄 거는 없어도. 근데 김정은이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병력을 10,000명이 넘게 보내주고 152mm 포탄으로 환산해가지고 1,200만 발 줬다는 게 우리 국가정보원 판단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고 2,000명이 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푸틴한테는 북한이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이런 지위로 이제 향상이 되고 시진핑 입장에서도 뭐 벨라루스는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 행사 때만 해도 루카센코가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아들 니콜라의 손을 잡고 근데 이제는 루카센코가 저렇게 밀려났지 않습니까? 밀려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루카센코 입장에서는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번에 평양에 방북한 루카센코의 모습을 보면 김정은한테 완전히 이제 내가 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선물 증정하고 이럴 때도 보면 벌써 뭐 우리 이런 그 버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산품이 있으니까 너희가 좀 팔아줄래 이런데 제가 보기엔 고객을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북한과 벨라루스 이 두 나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한 속에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까지 말하자면 이제 두 국가의 만남의 가장 핵심에 중심에 있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니까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 3국의 밀착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우리가 한미일 삼각에 맞춰서 북중러 북방 삼각이라고 이야기를 일부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게 중국이 거기 게임에 안 끼어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북한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 한 군데로 묶이면 시진핑 밑으로 들어간다는 걸 잘 알아서 거기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 벨라루스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이 그림보다는 푸틴, 루카센코, 김정은 이 삼각 동맹이 새롭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루카센코는 이번에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 게 내가 잘못하다간 푸틴이 총애를 잃을 수 있을 거 아닌가. 김정은처럼 화끈하게 해줘서 저 시진핑도 그렇고 다 인정을 해주는데 나는 이거 미적미적 하다가 김정은한테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나도 뭔가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벨라루시, 러시아, 북한 삼각관계에 더 이어서 루카센코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생각, 속생각 푸틴한테 좀 더 잘하고 그래야지 내가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아들한테도 잘 넘겨주고 북한처럼 나도 죽으면 저 궁전에 들어가서 누워있고 이런 것들을 아마 쭉 그림을 그리는 그런 구도 하에서 이루어진 방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